일단 채널 한 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시청자들이 네.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해주는 영화 리뷰 채널이다. 약간 이렇게 음. 해봤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하면 공감을 준다. 공감성을 콘텐츠의 주력으로 하는 영화 리뷰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럼 공감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세요? 이제 사실 영화 리뷰란 게 네. 분야가 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좀 방대하다 보니까 네. 좀 스타일들이 다 좀 각기 다 네. 각양각색이거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약간 더 네. 스토리를 뭐 네. 맛깔나게 요약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동진 평론가님처럼 네. 본인만의 냉철한 시선으로 분석 위주로 네.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석 위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보시는 청취자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진짜 듣고 싶은 멘트들을 찝어주는 형식으로 영화 리뷰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네. 보면 그런 기조를 좀 세운 거죠, 콘텐츠에다가. 그럼 제가 이게 듣고 싶은 멘트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최근에 미션 임파서블이 개봉했잖아요. 예. 그럼 이거 같은 경우면 듣고 싶은 멘트가 어떤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미션 임파서블, 보통 이제 줄여서 다들 미임파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조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배경 베이스가, 네. 저는 철저히 아마추어고 일반인이다로 시작한 거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야만 네.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사실 다 영화 평론가들은 아니시잖아요. 네. 평론가보다는 일반인이고 노멀한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네. 그분들이 영화를 봤던 시선과 제가 봤던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뚜렷하게 멘트로 드러내는 거죠. 네. 이제 미인파로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지금 미인파는 사실 8편이 나왔거든요. 네. 개봉을 했거든요. 이제 이게 1996년 1편 네. 개봉한 이래로 지금 거의 30년 장장, 네. 어떻게 보면 거의 할리우드 시리즈 중 거의 최장 수준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1편이 개봉했을 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시청자도 네. 계실 거고, 네. 반대로 그때부터 영화관에 쭉 꾸준히 다니시면서 소위 말하는 골수 팬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입장들을 싸그리 조사를 해서, 골수 팬들은 이렇게 보셨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골수는 아니에요. 저는 네. 4편 고스트 프로토콜 편부터 봤거든요. 네. 실제 그때부터 이제 영화관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는데, 골수 팬이 아닌 저와 같은 분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입장이 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보는 입장들이 각기 다른 입장들 보면서, 오 맞아, 나 저렇게 느꼈어. 네. 오 맞아, 난 저렇게 느꼈어. 이런 뭐 A, B, C, D 이런 시청자분들이 네. 다 다를 텐데, 이제 보면서 약간 빠져들게 만드는 공감. 뭐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저의 약간 주관적인 건데, 네. 이게 댓글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네. 뭐 이렇게 그 스탬프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방금 제가 했던 멘트가 뭐 2분 때 나왔다. 그러면 2분 2초 스탬프 걸고, 방금 여기 채널장이 유튜버가 말한 게 정말 딱 내가 느끼는 거였음. 뭐 이런 여기까지 댓글 유도가 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또 이제 또 실시간으로 어플로 확인하고 대댓글로 저랑 똑같이 느끼셨군요. 이제 영화 유튜버 하세요. 막 약간 이렇게 드립치면서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노는 거죠. 이제 막 네. 구독자분들이랑. 그러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약간의 뭐 팬덤이라고 할까, 이런 걸 네. 형성도 하고, 좀 뭐 전략이라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네. 저만의 그런 좀 색을 채우려고 그런 스타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엄청 동의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유튜브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그렇죠. 망하잖아요. 예. 내가 좋아하는 거 안에서 시청자의 관점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시청자의 관점 같은 거를 어떻게 찾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먼저 보는 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되고요. 네. 제가 살면서 항상 느끼지만 저는 철저히 일반인하고 거의 다름이 없다라는 걸 계속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남들이 느낄 수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100%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똑같이 다 맛있다라고 하고, 짠 걸 먹었을 때 짠 걸 짜다 하듯이 네. 영화도 똑같더라고요, 거의. 네. 그런데 이제 저의 느낌만 갖고만 하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객관성이 부족하니까, 네. 이제 이때부터는 자료 조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영화사들 각 개인 SNS들은 다 이제 체크를 한 번씩 해야 되고요. 제 거 유튜브 구독 피드는 거의 한 절반이 다 뭐 소니 픽처스 필름, 네. 넷플릭스 코리아, 넷플릭스 US, 이게 해외 영화사면 해외 채널도 그 구독을 해서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쵸, 이게 그쵸. 약간 영미 팬들 반응하고 한국 팬들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 반응도 보고,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비스라고, 네. 그게 들어가면은 저희 국내 영화관에
어느 영화관 지점에 몇 관에 티켓이 얼마 팔렸다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게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 팔리는 영화는 사실상 거의 비즈니스 관점으로 다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영화관 주인이나 사업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지금 현 시가 박스 오피스가 순위가 어느 네. 정도 그러니까 국내 한정해서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좀 직접적인 영화의 데이터면은 좀 더 넓게 보면은 이제 영화 전문 기자들의 기사까지도 참고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 기사는 해외 기사도 들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네. 이게 약간 요즘 한 근 2년에서 좀 많이 이렇게 된 건데 네. 확실히 넷플릭스가 강세다 보니까 그쵸. K 문화가 좀 커져서 네. 이게 해외 기자들이 한국 영화 기사를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은 또 그거에 대한 기사에 대한 또 반응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면 레딧까지 갑니다. 이게 약간 거기 DC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선을 보라는 거는 아니고 네. 어찌됐든 많은 풀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영화 아. 좀 대중적인 영화가 나온다 하면 거기에서 무조건 반응이 오거든요. 예를 네. 들면은 얼마 전에 좀 화제였던 마인크래프트 영화 같은 네. 거 이런 거는 무조건 커뮤니티로 가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니면은 한국 이제 국내 같은 경우면은 네네.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뭐 예능 같은 거, 네. 뭐 기안84의 대환장 기안장 같은 거나 네. 이런 거 같은 거는 국내 커뮤니티에도 되게 좀 많이 이렇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빨라요, 거기가. 레딧이요? 사람들 반응 아니 그 국내 한정에서 네. 국내 방송 영화 예능들에 대한 네. 실시간 시청자들의 반응이 제일 먼저 올라온 것은 제가 보기엔 커뮤니티거든요. 그쵸. 네, 바로. 네. 네. 거의 뭐 같이 본다 수준으로 올려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좀 험한 소문 많은데 싶지만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시청자 의견들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플랫폼끼리의 약간 또 그 반응들 색도 좀 다르기도 하고 아마 그건 연령 차이도 있고 성별 차이도 있고 직업군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이제 다 긁어 모으는 거죠. 다 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중복된 거 빼고 필요 없는 거 빼고 영상 있을 거 엑스만 딱 뽑으면은 이게 이제 다 대본에 들어가는 요런 좀 스타일인 거죠. 그럼 진짜 영화를 좋아하시는 시청자 관점에서는 되게 종합적인 의견을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네네네. 그런 그렇죠. 댓글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제 캐릭터가 확고해졌으면 하는 거죠. 약간 이 채널만 들어가도 지금 네. 현재 트렌드나 그러니까 영화에 국한되지만 네. 지금 여기서 돌아가는 걸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약간 요런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로 이제 영화 분야는 아니지만 삼고 계신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분 중 한 분이 또 이제 김성애 지식백과님이에요. 이제 그쵸. 게임계시긴 하지만 네. 보면은 다들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그 자료를 소화해냈을까, 어떻게 읽었을까, 또 실제로 제일 빠르기도 하시고. 그래 그분의 시각도 좀 들어가시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사실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어떤 자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네. 한 개만 봐서는 안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 당연히 객관성을 챙겨야 네. 되는데 이제 일반 다수의 시청자분들은 네. 예를 들면 이제 본인 일 그냥 이렇게 본인 생활 하시고 그냥 이렇게 여가 시간에 남는 시간에 네. 제 유튜브를 확인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게 좀 한정돼 있잖아요, 시간이. 그리고 볼 거는 너무 많고 천지에 맞아요. 많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확고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네. 주는 애가 누구냐 했을 때 결국 그러면 또 게임계에서는 네. 결국 또 김성님한테 이어지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이런 이미지를 내가 영화 네. 리뷰에서 구축하고 싶다. 요게 이제 저의 좀 바램이었죠. 그러면은 이런 일반 시청자분들의 시각이랑 상우님의 시각이랑 네. 몇 퍼센트 비율로 들어가요? 영상 내에? 아까 말씀드린 거랑 겹쳐지는데 일단 제 시선이 일반인들 시선과 정말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 비율과 일반 시청자 비율을 나누기가 애매할 정도로 거의 같아가지고 예. 제가 이동진 평론가님이었으면은 일반인들과 보는 게 확연히 네. 다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창작자는 본인 이야기를 더 많이 위주로 하게 될 텐데 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대본을 직접 쓰니까 네. 내 얘기를 해야지 쓰고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하면은 결국 다 같이 했던 얘기들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네네. 보기 좋게 정리하고 기승전결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한 것 뿐이었어요. 물론 네. 제 의견이 조금씩 들어가기는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너무 장점만 부각이 된 영화면 저는 일부러 단점을 찾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너무 단점만 얘기하면 네, 어떻게든 장점을 좀 찾아는 줘요. 네, 물론 그 단점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확연한 뭐 이게 선악이라기는 좀 그렇고 확연한 뭐 이렇게 잘 수작, 확연한 망작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이걸로 욕을 먹었지만 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챙겨주면 이러면 이제 약간 여기서 시청자들의 의견과 차이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살짝 궁금한 게 네.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은,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동진 평론가님 같은 경우 명확하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네. 뭔가 냉철한 시각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김성애님도 뭔가 이런,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예. 뭔가 자기만의 시각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거 영화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면은 마커스 브라운리 같은 경우는 사이버트럭 나왔을 때 네. 사이버트럭 모두가 테크 리뷰어들이 리뷰를 하잖아요. 막 타고서 뭐 이거 뭐 그렇죠. 외관이 네, 네, 뭐 네, 엄청 네. 단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커스 브라운리가 전 세계 1등으로 구독자 2천만 명까지 찍었던 이유는 사이버트럭이 나왔을 때 디자인 자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아이코닉하대요, 사람들이 보기에. 네. 근데 마커스 브라운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미래에도 아이코닉할까라는 주제로 리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사이버트럭으로 리뷰를 할 때 마커스 브라운리는 자기의 시각을 넣은 거죠.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시승기나 스펙 같은 건 다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이 조금 제대로 한 스푼 들어간 사람들이 저는 결과적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영화 리뷰 유튜버분들 엄청 많은데, 네. 근데 상우님의 시각이 일반 대중들이랑 비슷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조금 기억할 수 있는 그렇죠.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지적해주신 포인트였고 사실 저도 네. 그거를 깨닫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이거를 챙기려고 하기는 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했던 네. 것 중에 약간 화제가 된 게 네. 그 백설공주 실사 아, 영화가 네네, 있어요. 네.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는?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럴까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제 제 영상이 이제 잘 됐던 게 네, 결국은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PC라고 정치적 네. 올바른 문제까지 결부가 돼가지고 온갖 온라인 네티즌 분들의 화제가 되었던 네. 거였거든요. 네. 이게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분야에서 지금 다 맞아요.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백설공주 실사 영화 같은 경우에 영화의 정말 대표적인 네. 사례 케이스였었고 네. 이제 저는 그거를 리뷰를 했더니 이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근데 100개 중에 한 20개, 10개에서 20개는 저한테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뭐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네. 여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이런 네.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방금 제가 짚었던 포인트는 다수의 의견과는 좀 차이가 있는 약간 저만의 의견이었던 거죠. 네. 근데 다만 공감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이제 비판성 댓글이 이어졌지만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저만의 색을 채웠을 때 오 그래 맞아라고 다들 박수 쳐주고 동의를 해주는 지경까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가야 될 목표 지점인 거죠. 목표죠. 네, 제가 저만의 색을 한 스푼 내지 두 스푼을 넣는 거를 시도하지 않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넣은 스푼이 네. 맛있지 않으니까 간혹 그 10분, 100분 중 10분 중에 네. 이렇게 이제 저한테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분은 네. 자기는 충분히 공감 이런 댓글도 네.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댓글 보고 또 힘나서 또 하고 또 이러는 입장이죠. 그냥 진짜 지표적으로, 그냥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악플도 좋은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인게이지먼트 지표가 올라가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뭔가 이런 스푼의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생각의 비율, 그게 네. 조금 더 이렇게 뚜렷해지면 나중에 그렇죠. 더 네. 팬덤 같은 게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영화 리뷰 유튜버들을 보면은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많으신데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막 구독자 수도 몇백만 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 한번 인스타는 들어가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200만이라고 쳤을 때 인스타는 그렇게까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분이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뭐 어떤 굿즈나 이런 걸 파셨을 때도 그게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엄청. 예. 그 이유 자체가 시청자분들이 영화가 궁금한 거지 네. 그분이 궁금한 네, 건 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얼마 전에 미션 임파서블을 보러 갔는데 네. 그 보러 가기 전에 1편부터 7편까지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니까 찾잖아요. 네. 근데 그걸 찾을 때
그냥 아무나 눌러보거든요. 네. 그냥 지금 조회수 좀 많이 나온 분들 이분이 좀 괜찮겠구나 하고서. 근데 만약에 어떤 부분이 진짜 맛깔나게 설명을 하고 뭔가 자기 생각도 명확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미션 임파서블 1편부터 7편까지 요약 중에 그 부분을 클릭하겠죠. 네. 근데 대다수가 그렇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팬덤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뭐 팬덤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정말 생각 많이 하죠. 네. 네. 아까 방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네. 지점이, 영화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은 유튜버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대다수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는 그쵸. 부분이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 채널이, 물론 채널이 유명해지는 게 제가 유명해지는 거긴 네. 하겠지만, 저는 채널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제가 유명해지는 거거든요. 네. 저의 자신이.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팬덤이 생겼으면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소재로 주로 다루다 보니 네. 영상이 잘 나와도 그 잘 나온 거에 대한 이유는 그 소재, 그러니까 영화나 그쵸. 그 작품, 드라마가 네. 인기가 많아서 그 파이로 인해 들어간 부분이 크지, 만약에 제 팬이었으면 그 팬은 그 뒤에라도 이어져야 되는데 네. 소재가 바뀌면 안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고민인 지점이 많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다고 영화 소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네. 채널에서 다른 완전 뭐 상반된 다른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걸 조금 더 다각도로 챙겨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네.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그저 그냥 영화에서 이번에 뭐 그냥 계속 다른 영화 해보지 뭐 이렇게 하기보다, 물론 이것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하기보다 좀 다각도로 챙겨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이제 저는 제가 출연하지 않고 목소리만 출연하긴 하는데, 네. 이 목소리를 각인시켜 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아나운서처럼 평이하게 그냥 나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연기한다 싶은 수준으로 녹음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뭐 미인파 같은 경우에는 네. 폭발신도 많고 액션신도 네. 많고, 이러다 뭐 이 빌런도 있고 네. 주인공의 선한 면도 있고, 이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 감정을 느끼는 녹음도 하고. 한번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예를 들면, 네네. 이거는 진짜 네. 제가 보고 존경스러운 녹음이라서 제가 이렇게 약간 따라하는 느낌인 건데, 네. 그 옛날에 트랜스포머 시리즈 이제 네네. 감독이 마이클 베이 감독님인데, 네네. 이분이 별명이 그 폭발의 감독이에요. 네. 폭발신을 기가 막히게 해서. 네. 근데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차가 가다가 꽝! 막 이렇게 해서 해요. 네. 근데 이게 평이하게 하면은 그냥 네. 이렇게 차가 가다가 폭발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그쵸. 그 메시지는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임팩트는 훨씬 전자가 크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혹은 이제 이런 뭔가 극단적 씬 말고도 좀 뭔가 감동적이거나 네. 무브적인 거 할 때는 좀 더 목소리를 착 이렇게 내리 깔고 가는 거죠. 뭐 너의 이름은 같은 네. 거를 리뷰를 한다면 네. 처음부터 아예 목소리를 좀 더 차분하게 네. 좀 깔고 가는, 오늘은 너의 이름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하다가 조금 이렇게 미묘한 감정선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냥 단지 재미를 위해서라기보단 그 재미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의 캐릭터를 구축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유튜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오디오북처럼 재밌게, 약간 무슨 구연동화 보는 네. 것처럼 재밌게 해준다. 네. 그래서 이런 음성적으로도 약간의 뭔가 저를 캐릭터를 구축해 보려고 했고, 근데 아까 이제 다각도로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이제 음성의 한 파트가 네. 있고, 다른 파트로는 편집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파트로는 신속한 시의성을 챙겨서 정말 빨리 하는 게 있을 수도 네. 있고, 이렇게 한번 다 약간 주식으로 따지면 분산 투자 같이.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업계 최정상에 있는 채널들 보면 네. 제가 그분들을 항상 보면서 따라가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그쵸. 뭐 혼자 하든 직원이 있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빨리 하니까. 그 무비띵크님 예, 거의 예. 예고편 올라오면 한 5시간 만에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게 정확히 최근에 사례가 있던 게, 네.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지금 대작을, 올해 네. 대작의 이제 기대작인데, 네. 이게 첫 예고편이 얼마 안 됐거든요, 공개된 네. 지가. 근데 제가 이제 고향에 잠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네. 고향에서 다시 자택으로 올라오려고 딱 차 운전대를 잡았을 때 예고편이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해야지 하고 올라가고 있다가 한 2시간 운전하다가 휴게소에 딱 들어갔는데 무비팅이 그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이거는 직원이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이게 이 뭐 정도로. 분업화를 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창작자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막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죠. 시청자 입장은 뭐 그런 걸 안 재잖아요. 빨리 맞아요. 올라온 놈이 그냥 장땡이지 뭐 이렇게 그렇죠. 하고 그분을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네. 테크 유튜버 분들도 뭐 아이폰 나오면은 최대한 빨리 리뷰를 하는 사람이 보통은 조회수가 그쪽으로 가죠. 네. 그래가지고 해외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시의성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다시 이걸 다시 돌아가면은 예. 마커스 브라운리는 이런 테크 신제품 나왔을 때 생각보다 다른 유튜버에 비해 시의성을 안 챙겨요. 왜냐면 본인만의 명확한 시각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마커스 브라운리는 제작의 퀄리티도 다르고 네. 그 내용도 다르니까 그쪽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까 테크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테크 유튜버 분들끼리 그러니까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차별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는 빨리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 이런 부분도 영화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물론 무조건 빨리 올리면 좋지만 네. 자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분 거 안 보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네. 식으로 가야 장기적으로는 좀 채널 운영이 좋지만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여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그게 참 사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서님과 MKB님 같은 네. 그런 캐릭터가 구축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청자들이 저를 봤을 네. 때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좀 늦지만 이 사람 건 그래도 봐야 돼. 약간 맞아요. 이런 이미지가 네. 되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화 쪽은 잘 막 챙겨보진 않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구브리님이 아, 하거든요. 예, 뭔가 예. 이렇게 진돗개인가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조금 웃기게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옛날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억에 남지 않나. 똑같은 그렇죠. 다 네, 리뷰를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이런 특히 정보성,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의 핵심은 모두가 다 똑같은 소재를 갖고 리뷰를 하니까 네. 네. 결과적으로 차별점을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맞아요.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긴 해요. 네, 네, 네. 차별화 참 이게 단어는 간단한데 그쵸. 참 어려워.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 근데 네. 정말 그게 돌파구 정말 핵심 돌파구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참 다행인 거는 정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맞아요. 이 차별점을 어떻게 챙길 거냐는 진짜 제 스스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영화 리뷰 카테고리가 네.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이 후발주자분들이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 카테고리예요. 네. 구독자 성장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기존에 뭔가 이렇게 먼저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먼저 네. 시작하는데 퀄리티도 좋으신 분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채널이 엄청 큰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이런 제작사나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 영화를 여러 곳에 다 뿌릴 수 없잖아요. 신작을. 네, 네, 네. 왜냐면 신작을 다 뿌리면은 스토리가 여기저기 노출되니까. 그렇죠. 그럼 극소수 채널한테만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누구한테 갈까 하면 당연히 채널이 채널이 가장 큰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영화 신작이 개봉했는데 엄청 큰 분한테 갔어요. 그분만 이제 화이트리스트 처리를 해준 거죠. 쓸 네. 수 있게.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못 쓰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분을 또 그분들한테 몰리는 거고 예. 계속 이 구조가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후발주자분들은 네. 저작권 이런 화이트리스트 처리를 안 받고 쓰다가 걸리면 저작권 권고 먹잖아요. 예. 그래서 후발주자분들은 조금 영화 카테고리는 쉽지 않다라는 예. 부분이 맞아요.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느껴보셨나요? 많이 넣겠죠. 사실 요거는 좀 이렇게 연결되면 저작권까지 연결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럼 그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결국 영화 장면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물론 참 그거를 원 제작자의 권리니까 그거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또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항상 다른 분야의 카테고리의 크리에이터 분하고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같은 리뷰인데 네. 게임 리뷰하시는 분들, 물론 이거는 게임 크리에이터 분들을 네. 뭐 이렇게 낮게 네네. 보는 건 아니고 그분들 네.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고 잘하신 분들은 많은데 이게 영화는 한 소스가 그 장면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변형을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게임은 같은 소스여도 플레이 스타일이나 경우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 다양해지고 네. 그럼 결국 이게 다 같은 게임이지만 다른 영상이 되고 네. 이게 결과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더 오히려 더 창작자와 협업이 잘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게임도 똑같거든요. 게임도
뭐 스트리머가 게임을 했을 때 네. 그 영상의 저작권은 게임사가 갖고 있는데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게 홍보가 되니까 냅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화는 말씀 주신 대로 이 장면 자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예. 영화사에서 냅둘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게임 크리에이터분을 가끔 얘기를 해보면 너무 부러움이 있었어요, 제가. 그럼요. 네, 같이 시작하는데 네. 이 선택권에 대한 다양성이 저는 너무 제한되어 있고 그분들은 맞아요. 뭐 하고 싶은 거 거의 대부분 진짜 네. 약간 그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면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네. 근데 또 거기서 또 이제 머물면 안 되고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 힘들다는 건 네. 이걸 돌파하면은 그게 또 뜨는 게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은 많이 해봤거든요. 그쵸. 그럼 결국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영화 장면을 원형을 그대로 쓰는 게 문제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팟캐스트나 라이브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도 아. 있었었어요. 그렇죠. 워낙 어찌됐든 짧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분야고 네. 숏폼에는 어울리지 않고 롱폼에 결국 어울리는 분야인데다가 그렇죠. 지금 저는 현재 컨텐츠가 아무리 짧아도 6분은 넘어가고 네. 평균은 8분, 길면 네. 10분, 12분 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엑기스지 길게 하면 막 30분까지 갈 수도 그럼요. 있거든요. 1시간짜리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러면은 팟캐스트가 정말 어울리는 그 스타일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영화 장면을 쓰지 안 한 형태로도 충분히 비디오를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제가 하고 싶은 영화 리뷰도 하면서 저작권도 안전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잘 돼가지고 좀 영향력이 있다 하면은 비즈니스도 좀 생각해 볼 만하고 그럼요. 영화사들이 많이 또 봐줄 네. 수 엄밀히 말하면 마케팅사겠지만 봐줄 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팟캐스트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돌파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렇죠. 저는 팟캐스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이미지까지는 써도 되잖아요. 보통 이미지는 뭐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튜브에 막 공정 사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구글 코리아가 저작권법을 미국 저작권법 따르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거기서 공정 사용이 뭔지 아시죠? 네네네. 어떤 거예요? 공정 사용?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원형을 그대로 갖다가 본편을 다 올리 이건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평가하고 비평하고 소위 말하는 정말 그 영어 의미의 리뷰의 형식에 입각해서 원형을 크게 훼손치 않은 목적을 갖고 있으면은 인정하겠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맞을까요? 맞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원형에서 영상물을 쓰는 게 아니라 원형의 영상물을 캡처해가지고 자기 의견 붙이면은 2차 저작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가장 극단적인例가 이런 아티스트나 아이돌 분들 보면은 이분들의 일정에 따라서 뭐 이슈에 따라서 약간 계속 정보를 이렇게 훑는 분들 있거든요. 네네네. 되게 이런 사소한 사생활까지 그렇게 뭐 어디 예. 공항 뭐 이런 촬영 같은 거 다 찍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것도 신고를 해도 안 먹혀요, 저작권 신고. 왜냐면 그것도 공정상. 네, 약간 구글이 보기에는 이 사진에 대해서 자기가 리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뮤직비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뮤직비디오 이제 신곡이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이거를 잘라서 리뷰를 해요. 그러니까 음. 막 초단위로 잘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여기서 뭐가 했고 근데 이런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이럴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단순히 수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의 핵심은 이게 원 저작자한테 도움이 되는 구조로 가긴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팟캐스트를 하셨을 때 뭔가 이게 뭐 스토리를 완전 100% 스포하는 형태가 아니라 뭐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미지 정도가 들어가면은 그런 건 저작권을 약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 이런 부분도 궁금하지만 영화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뭔가 이렇게 덕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렇죠. 분들이 예. 좀 많은 카테고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확장할 주제도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프로듀서 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다가 뭔가 그렇게 홍보 채널이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비즈니스적으로 네. 그럼 이제 배우 같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어제 휴먼 코미디 예. 휴먼 코미디 하시는 분의 제작사 대표님 만났거든요. 예. 그분이 얘기를 하기는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사도 있고 뭐 배우 이런 예. 분들 있지만 투자사가 있잖아요. 예. 투자사한테 이제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네. 투자사 홍보를 하면은 그럼 투자사 측에서는 약간 아직도 유튜브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약간 퀘스천 마크인 분들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하면 그럼 뭐 핑계고 나가면 되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실상 TV 방송인 네, 것인데. 그렇죠. 네. 사실 핑계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배우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정도까지는 약간 유하게 생각하는데 그 영화, 이하는, 드라마 리뷰 카테고리 하는 거는 사실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했거든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제 그분이 그냥 해주신 얘기로 들었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팟캐스트 형태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좀 재미난 사례가 있었던 게 네. 작년에 개봉했던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개봉했던 전란이란 사극이 있거든요. 강동원 배우랑 박정민 배우가 출연한 이게 좀 웃겼던 게 네. 그 영화가 시대 배경이 네. 임진왜란 배경이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일본어가 나오고 한국어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시대에도 통역사가 있었고 네. 한국군 그러니까 이제 조선군이랑 일본군이 소통을 할 때 조선 번역관 캐릭터가 나왔었는데 네네. 요 캐릭터가 좀 화제가 됐어요. 막 너무 번역을 네. 이게 좀 잔인한 말이지만 막 부상 입었고 거의 네네. 목숨이 오가는 부상인데도 네. 번역의 투혼을 막 살려가지고 네. 장군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막 이러면서 네. 죽어가면서까지 번역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네. 그게 좀 재밌었나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 많다는 거는 또 득달같이 보는 유튜버다 네. 보니까 이거 바로 썸네일로 또 써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썸네일 썼더니 웃긴 게 그 번역 캐릭터 연기하셨던 배우님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저 처음이었거든요. 이런 대박이네요. 적이. 예.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댓글에다가 썸네일이 제가 있네요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시면서 막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고 뭐 저 예쁘게 봐주세요 약간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가 그거 바로 고정 걸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누추한 것을 와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했죠.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회진이라고 이거 왜 진짜 네. 막 이러면서 딱 네. 걸어놓으니까 대댓글로 뭐야 이거 신기하죠, 진짜야 신기하죠. 이러면서 했는데 네. 제가 그때 맞아요. 문득 깨달은 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바이럴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 그 영상은 레디메이드였으니까 팟캐스트는 아니었지만 약간 이렇게라도 배우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노출시킬 수 있는 뭔가 네. 그 창구가 되어드린다면 네. 사실 이분들한테도 좀 좋은 분야가 아닐까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징어 게임들도 보고 했었을 때 네. 사실 오징어 게임에서 주연 배우들이 많이 해도 20명 미만이 20명 네. 안팎이지만 사실 참가자는 456명이거든요. 참가자만 해서 네. 핑크 솔저까지는 거의 500명 넘어가. 네. 그러면 거의 400명의 이 단역 배우분들은 물론 알바도 계실 거고 네. 저도 사실 알바 배우 많이 네. 해봤었지만 진짜 배우 꿈을 갖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주연 배우들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딱 가니 맞아요. 이분들도 좀 아쉽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그러고 이분들을 아예 초청을 해서 네. 같이 팟캐스트에서 네. 본인만 알고 있는 촬영장 썰을 풀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면은 그렇죠. 어찌됐든 이분은 뭐 주연은 아니지만 현장에는 있었으니까 네. 남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될 거고 네. 저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이런 좀 재미난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팟캐스트 하려고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약간 보는 콘텐츠들을 좀 나눠보면은 시청자들이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스토리 요약이겠죠. 네. 두 번째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뭔가 화제가 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네네. 예를 들어서 파묘에서 무슨 그때 일본 장군인가 그런 거 나왔을 때 말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을 테고 아니면 다음 편을 위한 떡밥 분석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배우분들의 얘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런 핑계거나 짠한형 신동엽에 가서 주연분들이 항상 약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부분밖에 없고 네. 말씀 주신 대로 되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텐데 뭐 네. 스태프분들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작권을 피하면서 신작이 나왔을 때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조회수 수익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자모님 채널이 너무 짧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영화 채널은 보통 엄청 길잖아요. 막 20-30분은 기본이고 그렇죠. 1시간씩 네,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물론 그게 저작권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죠. 네. 네. 물론 편집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예고편에 한정돼 있지만 영화 장면을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이제 사람들 눈에 더 들어오다 보니까 그쵸. 영화장 사용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편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8분 뽑아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불가능하죠 거의. 네. 예고편이 보통 영화 한 편당 2개 내지 3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개당 한 3분이지만 사실 네. 앞뒤 인트로 이런 아우트로 다 자르면은 실 내용은 1분이고 중복 내용도 잘라내면은 네. 이 두세 개를 합쳐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소스는 대략 한 3분 내지 5분이거든요. 5분도 정말 길게 뽑은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를 막 길게 느렸다가 속도 맞아요. 슬로우 줬다가 맞아요. 막 별짓을 다 해야만 8분을 겨우 채우는 그걸로도 부족해서 스틸컷도 갖다 쓰고 기사도 막 갖다 쓰고 진짜 별의별 걸 다 동원해야만 맞아요. 겨우겨우 8분을 좀 채우는 면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만화 원작이면은 만화 장면 캡처해서 같이 넣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네. 근데 화이트리스트 처리를 받는다면 모를까 처리를 안 받았는데 본편을 임의로 사용하는 거에서는 무조건 지양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물론 제가 이미 많이 당해봤었고, 네. 근데 사실 이거 약간 요즘 제가 좀 재미있게 하는 건데 약간 이러다가 저작권 전사 같은 캐릭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 이게 네. 생각보다 제가 좀 이렇게 네. 경고를 좀 많이 먹은 좀 입장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만나서 얘기해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저는 진짜 이게 수없이 받다 보니까 수없이라니까 너무 많이 받게끔 빌려지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회, 2회까지. 네, 2회. 솔직히 한두 번은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근데 한 번만 받아도 막 다들 벌벌벌 떠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채널 날라갈까 그거 봐요. 괜찮아요. 네. 물론 완전 안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네. 약간 그러니까 진짜 법적 분쟁 넘어가기 전에 약간 야매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사 느낌이다 뭐 이런 생각 막 해봤어. 그래서 막 네.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네. 영화 분야이다 보니까 또 이런 케이스들이 저한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네. 이렇게 한번 경고를 먹고 이러면 충격이긴 하지만 네. 요즘에는 충격과 더불어서 약간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 약간의 자존이 생겼긴 했거든요. 네. 물론 연속 3번이면은 정말 그거는 위험한 그럼요. 순간이긴 하지만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나한테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는 됐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것도 이익에 따라서 오간다라는 걸 제가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저작권자의 이익.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은 이제 공정 사용에 대한 가이드를 철저히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변리사분 강연을 들어보니까 변리사분이 그러셨거든요. 네. 이게 저작권이라는 게 목적이 2가지가 있는 게 원 저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네. 이걸 모방해서 또 다른 창작을 하는 그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저작권의 역할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거를 듣고 나서 약간 망치를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네. 당연히 전자였던 원 저작자 권리만 지키는 것만 저작권의 뚜렷한 목적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상 더 진면목은 이거를 모방을 해야 창조가 되고 또 새로운 컨텐츠가 그럼요. 나올 수 있는 세상이기 네. 때문에 이것까지 보장해 주는 것만이 정말 건강한 저작권 법이다라고 그거를 일반인이 아니라 네. 변리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약간의 희망이 보였거든요. 아, 내가 하는 게 무슨 약간 도둑질은 아니구나 이게. 되게 심플한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영화뿐만 아니라 아이돌 분들도 많잖아요. 네. 아이돌 분들도 페스티벌 가서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 저작권은 물론 뭐 이런 주최사나 아니면 아이돌 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 단독 콘서트면은 그런 아티스트한테 있을 테고요. 네. 그럼 여기서 방향은 2개예요. 아이돌 영상을 사람들이 직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이거를 막 알아서 올리면 바이럴 되잖아요. 네. 바이럴 됐을 때 이런 아이돌도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려면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게 약간 2차 저작물처럼 보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런 공연 영상을 뭐 영화관이나 OTT 쪽으로 재가공해서 어떤 스토리를 합쳐가지고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저작권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 저작권자가 자신의 상황에 맡겨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진짜 가공해서 어딘가에 다시 2차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할 거면은 당연히 저작권을 차단하는 게 맞고 완전 바이럴 시키려면은 차단 안 하고 냅두는 거죠. 영화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 스토리 100%를 언급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홍보가 된다고 하면은 영화 저작권사나 유통사 이런 데서 차단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 홍보만 되면은. 그래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원 저작권자의 뭔가 이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리뷰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둘 다 챙겨야 되지만 일단 여기가 먼저고 원 저작권자가.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네.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분들의 그냥 홍보만 되게 잘 예.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런 이슈 있으시지 않았었어요? 어떤 예고편 리뷰했었는데 예. 저작권 신고 받으신 적 있잖아요. 있었죠. 대부분이 그랬어요. 물론 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랬고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정말 철저히 예고편으로만 사실 운영한 지 꽤 됐거든요. 네. 저도. 근데 그런데도 경고를 받을 때가 있었고 심지어 그게 약간 의아했던 건 제가 해당 영화 리뷰 컨텐츠를 한 5개인가 만들었는데 그 5개 영상 내용은 전부 화면 소스는 다 예고편이었는데 네. 딱 1개만 경고를 받고 다른 건 정상적으로 네. 더 활동이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이상했거든. 아니 걸 거면 다 걸지 네. 왜 하나만 걸까? 근데 그 하나가 네. 유일하게
홍보 목적이 좀 떨어졌던 컨텐츠였어요. 그 영화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는 네.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 갖고 흥미를 자극하는 성이 컸던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네. 사실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저도 제가 느낀 거를 취향껏 약간의 비평하는 입장에서 썼는데 그 영상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말씀하신 거 명확히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 영화 안 보겠다 싶은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네. 아니 저작권으로 명목을 삼을 거면 다 걸려야지 왜 이거 하나만 걸고 이게 약간 이익에 걸리는 게 보이는 건 이게 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무한도전 한창 있던 네. 시절에 그 무한도전의 자막이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음. 근데 제가 김태우 PD님이 이렇게 다른 데서 얘기를 하신 거 보니 그게 일부러 드립을 치려고 그렇게 짠 게 아니라 네. 직설적으로 자막을 쓰면 그 방송 그 자기 MBC 방송사 차원에서 그걸 자꾸 상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네. 돌려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재미가 터졌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가고 이거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기보다 이거 너무 잘 받고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막 이렇게 약간 제가 돌려서 표현을 네. 한다거나 혹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냥 별로인 거는 리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낫죠. 리뷰를 안 해버리고 네. 진짜 괜찮은 것만 리뷰해버리는. 그래서 요렇게 좀 돌려 표현하거나 혹은 안 해버리거나 좀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보다는 좀 직설적인 화법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원 저작자가 이런 좀 클레임을 걸 때 네. 뭐 저는 뭐 나쁜 말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방식을 네.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상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유튜브에서 그냥 심플하게 저작권은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개념보다 네. 원 저작권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쓴다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음. 그거가 아니면 쓰면 안 돼요. 그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음원도 똑같아요. 음원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음원 그런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 딴 거 쓰면 걸리잖아요. 네. 그때 막 약간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네, 처음 네, 하신 네, 분들이 네. 이렇게 하다가 차라리 날아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네. 상관없다고요. 왜냐면 이게 이 음원 자체가 음원의 수익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거고 홍보가 되는 거라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1원칙이어서 그거에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다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요. 네. 근데 이게 항상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이익을 지키겠다라는 걸 생각하면 염두를 하면서 기획을 하는데 이게 대본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네. 또 보는 입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모르다 보니까 이거 괜찮지 않나 싶은데 걸릴 때도 있고 맞아요. 이거는 좀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몇 년 동안 괜찮을 때도 있고 막 이게 네. 정말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었거든요. 이 저작권을 사람이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때 네.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네. 이게 사람이 날 잡고 하기 때문에 음. 갑자기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처음에 스캐닝 되는 건 어떤 구조로 되는지 아세요? 어떤 구조로 될까요, 그게? 이게 유튜브에서 네. 영상을 올리면은 네. 이게 시각 데이터랑 청각 데이터로 다 쪼개진대요. 예. 다 쪼개져 가지고 이 사람 지문처럼요. 다 쪼개져 가지고 시각이나 청각이든 1%만 걸려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콘텐츠 아이디라고 해요. 구글이 처음에 유튜브를 개발했을 때 이거부터 만든 거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술이 2007년도인가에 나왔어요. 엄청 네. 일찍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그렇게 다 이제 스캐닝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 스캐닝하는 권한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몇몇 이런 회사들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원도 똑같고 영상물도 똑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영상물 같은 경우는 방송국 이런 데가 갖고 있겠죠. 예.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KT 알파 예. 이쪽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었잖아요. 거기한테. 네. 그 공연 같은 경우도 다 그쪽에서 잡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다이아 TV 이런 데도 있어요. MCN에. 예. 그래서 그거 영상 올릴 때 이런 콘텐츠 아이디 일치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서 이런 시스템 몇 번 눌러보면은 그거를 사용했던 영상들 밑에 쫙 나와요. 네, 스캐닝된 네, 영상들이. 네, 네, 그럼 그거 보고서 이제 차단을 하거나 그게 권한 자체가 차단을 할 수 있거든요. 블록이라고 하는데 네. 블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작권 신고를 따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업로드 할 때 CMS라고 하거든요. 크리에이터 네.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할 때 그런 버튼도 있어요. 블록 인 얼 컨트리라고 클릭을 하면은 그냥 업로드 되면 자동으로 다 블록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클릭을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딴 데서 올리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굿데이 되게 화제였잖아요. 예. 김태호 PD님. 예. 그러니까 제작은 다 했어요. 네. 제작은 했는데 유튜브에 그런
그런 저작권 세팅을 안 해놓은 거더라고요. 콘텐츠 아이디 일치 사용을 안 해놔가지고 예. 그때 다음 날에 막 작은 채널에서 다 올라왔거든요. 그때 영상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설정을 해놔야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콘텐츠 아이디라고 하고 그냥 지문 같은 거 네. 이거를 스캐닝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구조로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아티스트 분들이 공연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아티스트의 그 장면에서 얼굴만 떼다가 이렇게 잠깐 쓴 경우도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몇 초? 그거 네. 다 잡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보면 네. 사실 절 많이 봐준 것 같거든요. 그쵸? 영화사 제작사가 네, 이 정도 많이 사실 이 정도 경고 받은 거가 네. 거의 그 괜찮은 수준이겠다 싶을 정도로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저작권 받으셨을 때 경고 받으셨을 네. 때 철회 요청 메일 보내시나요? 예.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아예 넘어가게끔 딱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없으면 이메일도 알려주다 보니 그걸로 보낸 적도 네. 있고 최대한 공손하게 멘트를 또 많이 그거 네. 가이드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공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드시게 만든 저작물을 네. 임의로 사용하게 되어서 네. 또 바쁘신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만 제 영상은 이러이러한 목적이지 네. 절대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네. 뭐 몇 분 몇 초 몇 분 보시면 이런 것 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좀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보냈죠. 근데 제 경험상 거의 안 받아줬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관점에서 철회 요청 메일의 핵심이 뭘까요? 저의 의견을 필요하는 건가요? 아니죠. 어떤 걸까요? 이 영상을 리뷰한 이유는 원 저작자님의 홍보에 도움이 되려고 리뷰를 한 거다. 이게 멘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익을 동반하는. 네.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한 네, 거지 네, 네. 사실 나의 이익보다는 나만 이익을 챙긴 건 네. 아니다. 이렇게. 네, 그쵸. 그러니까 뭐 그게 아까 그냥 말씀하신 그게 1원칙이에요. 신고를 당했을 때도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놔야 신고를 했을 때도 이분들이 다시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우리한테 홍보가 되려고 만든 거구나. 한번 봐줄게. 대신 영상 내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맞아요. 내용이 없이 그냥 뭔가 분석이나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스토리를 뭐 스포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걸 봐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영화는 이런 유튜브 영상이랑 다르게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네. 투자사도 있고 네. 관여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 허락을 맡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게 뭐 유통사도 맡아야 되고 제작사도 맡아야 되고 뭐 맞아요. 투자사한테도 맡아야 되고 입장이 많아요. 네. 네. 불가능하다 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아시고 계신 케이스지만 뭐 이것도 아카이브를 위해 네. 이렇게 약간 소개를 드려보면 KT 알파한테 네. 이제 저도 경고를 받았었을 때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게 맞았거든요. 본편이 네. 어느 정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네. 네. 그건 100% 제가 이제 숙이고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KT 알파한테 저작권 경고를 받았고 네. 그래서 KT 알파 메일로 그 반론 통지를 보낼 수 있어가지고 네. 보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KT 알파는 제작자가 아니라 원 저작자가 아니라 유통사. 유통이었기 네. 때문에 본인들은 이걸 저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저는 경고를 철회를 다행히 받아갖고 네. 다행히 복구는 됐는데 근데 그 이유도 결국은 원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맞아요. KT 알파가 나는 이걸 못 봐줘. 그런데 원 저작자인 감독한테 너가 승인을 받으면 내가 그러면 풀어줄게라고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를 했고 그렇죠. 다행히도 저는 그 감독이 저와 같은 지원 사업을 받은 그 소속이 계신다는 걸 듣고 네. 선생님과의 도움과 네. 경건진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감독님이 컨택을 해서 감독님이 좀 얻어듣긴 했지만 네. 다행히 그 영상에서 본편 내용만 빼면 내가 인정해주겠다라고 그걸 해줘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말씀하신 그 내 이익을 침해하지 마라 이거인 그쵸. 거잖아요. 본편 네. 들어간 순간 이익을 침해한 거니까요. 네, 예고편만 사용은 오히려 괜찮다라고 아예 네. 못 박아 주셨기 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얘기에 따라서 제 영상을 수정을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 KT 아빠를 얘기하니까 진짜 철회가 사실 유일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해본 케이스가 네. 결과적으로 철회가 되었던 케이스였고 물론 이게 사실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저작권이라는 게 원 저작자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목적하에 움직이다 보니 이게 또 가능했던 케이스지 않았나. 그러니까 뭔가 철저히 보호한다기보다는 이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플러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보호가 네. 아니라 보호는 도움이 기본이고 되는, 네.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네. 해야 돼요. 네. 모든 콘텐츠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말 본편은 지양을 하고
네. 요즘엔 아예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본편을 항상 이제 꼭 관람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고편 중에서도 약간 위험하다 싶으면은 저는 그거 안 써버리거든요, 그냥. 아 그럼요. 네, 정말 필요하면 간단히 언급만 하거나.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영화 리뷰 유튜버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은 대부분 결말 포함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결말 포함이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보잖아요. 스토리 예, 영상은 예. 당연히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을 때고, 그리고 영상이 기니까 조회수 수익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수익이 좀 괜찮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네. 근데 한 번에 다 신고돼서 채널이 날라가요. 네.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또 쌓아놓은 거를 바로 또 채널 파서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네, 맞아요. 이런 구조도 봤긴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네. 특히 이런 결말 포함은. 왜냐면 그분들의 허락을 맡은 그렇죠. 게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게 OTT나 이런 거 별로 좀 정책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부 가이드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 플러스는 좀 쓰게 했거든요, 예전에. 지금도 네, 모르겠지만요. 예. 넷플릭스는 좀 약간 빡빡한 것 같고. 그리고 뭐 TV나 이런 쪽은 약간 TVN이랑 연관해서 TVN 측에서 조금 이렇게 선호하시는 유튜버들한테 가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느껴보셨나요? OTT별로 뭔가 이렇게 풀어주는 게 다르다 이런 것들. 제가 다 분석해 본 건 아닌데 일단은 확연한 분석은 네. 국내 방송 사건은 절대 안 건든다가 일단 네, 있습니다. 네, 국내 방송 사건은 너무 단단하게 피드백이 오거든요. 네, 정말 못 사용하게 네, 만들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국내 제작 드라마나 네. 국내 예능 같은, 제가 최근에도 케이스가 있었던 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에 기안84가 주연이 대환장 기안장이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만 하지 않고 타기 확장을 위해서 네, 예능이나 다큐도 해보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환장 기안장, 네. 그리고 연말에 있을 그거 뭐죠? 흑백요리사 시즌 네. 2 요 두 개를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그 대환장 기안장을 다 보고 리뷰를 했는데 올리자마자 바로 저작권 경고가 날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온 경우는 또 이례적이다 싶었는데, 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걸 만든 회사가 JTBC였어요. JTBC 예능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능국에서 한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예능국 소속 PD가 한 거는 맞았거든요. PD와 네네. 작가들이. 아, 그럼 결국 이거는 넷플릭스의 자본으로 갖고 창작하고 유통은 했지만 사실 이건 JTBC 콘텐츠나 마찬가지구나가 판단이 되니까, 아, 그러면 결국 한국 방송 사건은 정말 세게 반응한다. 좀 요런 판단이 좀 됐었거든요. 네. 비슷한 게 그 요즘에는 이제 그 OTT 플랫폼들도 자체적으로 드라마 많이 제작하지만 옛날 방식의 그 국내 드라마 있었어요. 네네. 옛날에 순풍산부인가 이런 거. 이런 거 월수금에 막 하는 거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럼요. 진짜. 네. 아니 진짜 신기하게 다른 영화에 비해서 드라마 쪽, 네. 특히 국내 드라마는 정말 세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내 거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되고 사실상 거의 다루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그쵸. 많이 했었어요. 특히 그때. 이런 방송사에서 막 5분 순삭이나 이런 것들, 네. 막 이런 채널 만들어서 옛날 IP들 다 올려놓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미 콘텐츠 아이디로 다 그쵸. 스캐닝 되고 네. 거기서 이제 걸리면은 약간 경고를 먹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쇼츠는 아직도 좀 약해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쇼츠로 방송 예능 엄청 잘라서 하는 채널들 네. 많잖아요. 1분 어쩌고 채널들. 예.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숏폼 채널들 신고를 해봤는데 네. 저작권 신고를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이 막 엄청 무단으로 가져가서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1분씩 다다다다다다. 네. 그러면은 3번 저작권 신고가 유효하면은 그 채널이 날라가야 되는데 네. 안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런 숏폼이 계속 뭐 인스타랑 틱톡이랑 계속 이렇게 3파전이잖아요. 물론 틱톡이 거의 3위고 인스타가 2위고 유튜브가 1위긴 하지만, 근데 이런 3파전에서 숏폼에 뭔가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이 저작권 신고를 했을 때 이 채널 날리면 안 되는 구조로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쇼츠가 처음 나왔을 때도 엄청 사람들이 막 잘라서 올렸는데 그런 채널에서 수익이 날 때도요, 저작권 신고해서 채널 안 날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좀 고민인 게, 네. 안 그래도 그 소개해 주셨던 콘텐츠 중에 막 네. 이렇게 뭐 올 한 해 최고 쇼츠 동영상 해갖고 맞아요, 그중 맞아요. 하나가 그 군검사 도배령 맞아요. 그거 잘라서 올린 그거였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창작자의 색이 들어간 게 그냥 진짜 클립이었거든요, 그게. 네, 근데 방송국 거라 채널이. 아, 예, 그렇죠. 방송국 네. 채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국 본인 거니까 이제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참 저작권 숏폼 쪽이 롱폼에 비해서 약하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또 그거를 쓰면 안 주구장창 되죠. 쓰면 안 하면은 되죠. 네.
또 어찌됐든 나중에 결국 또 다 스캐닝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말씀 스캔 다 돼요. 것처럼. 예. 네. 이걸 아직 본인들의 그 유튜브 판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안 삼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요. 삼으려면 약간 충분히 삼는 거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네. 아까 잠깐 초반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네. 저는 제가 유명해지려고 유튜브를 네.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진짜 내 색도 안 들어간 영화 장면만 주구장창 쓰는 거는 네. 제가 유명해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냥 조회수만 커지고 네. 채널만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길이지만 네. 저희만의 색과 차별화를 찾는 방식으로 네.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결국은 저작권 안전성이 있어서는 더 네. 안전한 느낌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그 콘텐츠가 조회수가 그냥 클립들을 올린 것보다 당연히 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게 나오게끔 하도록 좀 계속 정진하는 게 나한테는 더 네.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는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약간 저 속된 말로 그렇죠. 개나 소나 다 하면 네. 누구나 정말 다 하면은 네. 다 똑같은 영상이고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AI로 뭐 찍어내는 영상이잖아요. 요즘 맞죠. 예. 근데 그럼 뭐 차별성도 없고 뭐 조회수는 단기간 나올 테지만 음. 결국 팬덤도 안 생길 테고 음. 그래서 오히려 약간 콘텐츠는 어려워야 음. 시청자들한테 각인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AI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요즘 광풍이지만 물론 제가 보기엔 네. 챗GPT 열풍 때문에 그 이후로 쭉 몇 년, 1, 2년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그 인기 급상승 동영상 카테고리가 아, 종합 매에 게임이랑 음악이랑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영화에 들어가면은 이제 대략 한 30개 가량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네. AI 파트 5개, 영상 한 5개는 꼭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둠스데이인가? 네. 뭐죠, 마블? 예. 둠스 뭐 어쩌고 예, 저쩌고 예. 그거 나왔을 때 예, 이제 그렇죠. AI로 예, 만들어서 예, 그 화면 맞아요. 만들어서 하는 예. 거예요. 요즘엔 오징어 게임이 많습니다. 아, 오징어 게임도 그렇게 AI로 예. 만들어요? 예,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시즌 2는 끝나고 시즌 3가 네.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2에서 죽은 캐릭터도 AI로 살려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는 재밌는데 이거 약간 저작권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린 수준으로 그냥 막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재밌기는 한데 재밌으니까 임급동에 올라와 그쵸.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다 해외 채널 같았거든요. 네. 물론 설마 국내인데 영어로 막 그렇게 써놓진 않았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해외 채널 같았어요. 영미권 채널 네. 위주 같았는데 근데 이제 막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 화제였는데 사망한 캐릭터들 주연 네. 캐릭터들 막 갑자기 그 프론트맨이 이 네. 캐릭터는 화제가 좋았으니 다시 살려 막 이래갖고 막 갑자기 살려버려요. AI로요? 그래서 막 죽었던 애가 막 다시 막 일어나고 막 개웃기네요. 근데 재밌기는 해요. 그냥 들어도 웃긴데. 재밌긴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뭐 그 소비되고 일회성으로 썼던 캐릭터인데 네. 좀 임팩트 있던 애들을 네. 뭐 계속 약간 그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뇌절하다시피 네. 막 리메이크를 계속 해가지고 AI로 리메이크를 계속 해갖고 올려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약간 네. 얼기설기 편집으로만 살렸던 거를 이제 진짜로 찍은 것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네. 더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더 많이 보는 듯 네. 하거든요. 그게 어쨌든 본편을 사용을 안 하고 AI로 사용했는데 AI 관련해서 가이드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유튜브 상에. 예. 뭐 이게 진짜 저작권 위반이다 아니다 이거를 못하는 것 같고요. 그건 있죠. 뭐 AI로 만든 영상이다라고 체크하는 건 있는데 네. 이거가 뭐 저작권 위반이다 이런 걸 아직 그렇죠.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뭐 지금은 판단이 불가능하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해서 쓰면 좋다는 생각은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영상을 만드는데 화면 자체가 쓸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말씀으로 풀 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럼 영상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팟캐스트는 영상이 안 받쳐줘도 되잖아요. 네, 자료화면. 그렇죠. 그래서 팟캐스트 아니면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AI 영상물 이런 거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걸 넣는 방식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절대 저작권 신고가 안 먹히니까. 그러겠죠. 네. 사실 그 AI 영상들을 네. 제가 아이디어는 많이 차용을 해요. 네. 어떻게 이런 뇌절 아이디어를 생각했지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제 리뷰에 약간 녹여내는 거죠. 아니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 네. 산 영상을 보고 온 거예요. 저는 네. 여기서 살았으면 이렇게 됐겠죠. 그 영상에서 그렇게 네. 나왔으니까 그게 인기가 많다라는 네. 걸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이디어 그냥 이렇게 참고 정도, 레퍼런스 정도로 이렇게 네. 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임급동에 한 5개 정도는 항상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본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채널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햄스터 채널인 줄 알고 네. 몇 개 없어요. 영상도 26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정서불안 김맨찌라는 채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이 AI 영상이에요. 아, 이게 다 AI군요. 네, AI 영상인데 뭐 약간 더 쌈뽕해진 김맨찌라고 해가지고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AI로 써가지고 화면 만들어가지고 스토리 만들어서 한 거죠. 네. 근데 전 충분히 AI로 써서 그렇게 자료 화면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죠. 네. 어렵지 않으세요? 일단 유료 결제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네네. 웬만한 이런 그러니까 최소한 아. 영상 활동은 일단 유료가 무료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유료로 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무료로 해보려고 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미지 저장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싶었고 일단 유료가 필요하고 네. 인공지능이 이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AI한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먹이를 줘야 되더라고요. 그쵸. 소스를 많이 먹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몇 초 만드는데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서 창작 활동에 쓰는 거는 너무 좋은 그 하나의 방식이기는 한데 네. 거의 이거에 대한 공부를 정말 좀 진드간이 해야 되는 수준이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뽑힐지를 일단은 모르더라고요. 이게 막 전문가가 하지 않고 네. 그냥 일반인이 그냥 이렇게 독학으로 배워서 하면은 예를 들면 돌고래가 하늘을 나는 영상을 하고 네. 싶은데 막 땅을 기어가고 있는 게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AI가 이해하는 거랑 제가 원하는 요구하는 거랑 자꾸 상반돼.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줄이려면 또 그 레퍼런스된 이미지를 막 먹여야 되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소화시키려면은 또 돈을 결제해야 되고 그럼 이게 할 게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좀 더 발전해야 되네요. 네, 더 그러니까 보편화된 기술이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간편한. 아직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에서 캡컷 수준으로 나왔듯이 편집으로 따지면 요 정도로 간편해지듯이 AI가 이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업으로 하시는 분이 해야 맞아요, 약간 맞아요. 아니면 진짜 이쪽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재능 있는 학생이 아니면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그나마 좀 그 사람들이 볼만한 좀 깔끔한 게 나오는 것 같고 좀 그런 입장이죠. 그냥 일반인 수준은 이미지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AI 관련 이런 비즈니스 중에 가장 좀 신박하게 봤던 거는 이런 AI 쪽 전문가가 하시는 이런 건데요. 이런 AI 커뮤니티 이런 데서 약간 뭐 재능을 낭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재능을 쏟아가지고 AI로 조금 뭐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재능을 또 딴 데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말고 뭐 아니면 뭐 관련 학과 학생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경험이나 이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 모아요. 그런 분들을 모으고 이제 브랜드한테 AI 광고를 받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아요. 500만 원을 받으면 여기한테 이제 공모전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AI 만드는 영상 만든 사람들이 이거를 지원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블랙컴백 아세요? 격투기? 예. 그거 뭐 결승전인가? 그 블랙컴백 영상도 그렇게 한번 만든 적 있거든요. 홍보 영상도. 그래서 그렇게 약간 지금은 능력자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공모전 통해서 또 그 재능들 또 아이디어를 또 받고. 근데 신박했던 거는 어쨌든 이렇게 연결해서 외부에서 찍는 그런 것들 엄청 돈도 많이 들고 제작비 들어가는 그런 화면들을 AI로 뚝딱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이제 저는 AI를 모르는 사람에서 보니까 할 게 많네 이러기는 하는데 이게 또 영화를 만드시는 분, 영상을 업으로 원래 기존 하시던 분들은 AI가 나오니까 이거 직업 그만둬야 이 수준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보기엔 간편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도 다. 그래서 공모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죠. 좋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상우님께서 영상 한 편 만들 때 좀 오래 걸리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게 광고주분이 의뢰를 하면은 저는 넉넉하게 5일에서 7일을 요구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쵸. 그 정도는 있어야죠. 근데 사실 5일, 7일을 온전히 콘텐츠 제작에 이제 시간을 쏟지는 않고 실질적인 시간을 다 더하면 한 72시간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노동이 들어가는 거는 진짜 이틀 정도면 충분하긴 하거든요. 하루 편집, 하루는 썸네일과 사후 이제 관리 이렇게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이 곧 대본 작업으로 이어지거든요. 보통 네네. 글콘티로 들어가서. 네. 근데 이게 기간을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아, 다 다르군요. 네, 이게 들어온. 결국 아이디어 부분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러기도 해요. 어떤 영상 하나 만드는데 30일이 걸렸는데 네. 사실상 대본 짜는 데만 29일이 걸린 거죠. 아, 근데 그 29일을 대본을 하루에 한 문장씩 쓴 이런 게 아니라 네. 28일 동안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건데 갑자기 29일째 됐을 때 뭐가 이렇게 감각이 핑 해서 대본이 그냥 한 시간 싹 써지고 그 다음에 30일에 편집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컨텐츠 제작이 단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단계가 네. 정해졌어요. 총 3단 구성인데 네. 1단계가 말씀드린 글콘티,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글콘티를 네. 짜서 대본까지 완성해내는 게 1단계. 여기 네. 이제 기획 파트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거를 통해서 네. 녹음하고 네. 편집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꾸미 네. 수식하는 요게 이제 편집 단계. 그다음에 3단계가 이제 썸네일을 만들고 그 뒤에 업로드해서 이제 사후 관리, 댓글 관리, 뭐, 네. 뭐 어떤 게 괜찮았나 하고 썸네일 별로인 것 같으면 계속 바꾸고 요 작업이 3단계. 제가 요렇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는데 2, 3단계는 솔직히 하루 이틀이거든요. 네. 근데 요 1단계가 이거 사실 시간을 정하기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완전 창작의 영역 같은데요. 1단계.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이렇게 이제 그 자기 개발을 소재로 한 유튜버분한테 여쭤보니까 네. 이게 전 제가 특이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사람이 원래 그렇게 좀 되어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막 창작에 몸부림치시는 분들 보면 막 기이한 행동 막 하다가 맞아요. 아, 이게 아니야 하고 막 종이 막 찍고 네. 막 번뜩이면서 이러면, 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막 5분 만에 싹 했는데 막 네. 걸작이 탄생하고 네. 뇌가 구조가 그렇게 네.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휘발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적어놓고. 네. 근데 저도 뭐 그 정도까지 무슨 베토벤 같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때가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들. 약간 이런 콘텐츠 영역이. 네. 그러한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죠. 예를 들면 광고 의뢰주가 5일 내 끝내기를 요구를 했다. 네. 그리고 제가 선불로 돈을 받았다. 아, 이러면은 30일 걸릴 거 해내야겠죠. 그럼요. 해내야죠. 받으면 해내야 네, 됩니다. 해내야 되겠죠. 네. 어떻게든 이틀 만에 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좀 현실적인 물리적인 네. 그 환경에 좀 접했을 때 또 해결해내야 될 능력이 또 필요하다 네. 보니까 또 마냥 막 30일, 60일 걸린다고 해서 네.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든 또 줄여볼까도 하고. 근데 네. 또 이게 좀 어려운 게 또 이걸 고민하는 부분을 줄인 채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억지로 줄여갖고 해보면 결국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또 있기는 그쵸. 해요. 퀄리티가 떨어졌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 뒤에 과정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했는데 이거 내가 네. 왜 편집하고 있어야 돼. 네. 제가 그 케이스가 아까 나왔던 대환장 기한장이었거든요. 대환장 기한장 리뷰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던 예고편만 갖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네. 결국 저작권 경고를 좀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제가 이거를 토요일에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경고가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네요. 네, 시간이. 거의 뭐 그러니까 엄청 빨리 온 거죠. 네. 원래 제가 그러니까 금요일 이렇게 약간 밤 네. 늦게 해놓고 이렇게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업로드 된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올리고 끝났겠거니 했는데 이제 경고가 먹은 거죠. 네. 근데 그때가 한 새벽 한 1-2시였는데 네. 토요일 날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취침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거를 그냥 놔두기는 싫은 거예요. 네. 어차피 지금 이렇게 경고 먹은 거 네. 확인한 거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네.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근데 결국 그래서 제가 결국은 했던 케이스가 일단 그 영상은 못 쓰고 네. 그냥 내리고 제가 직접 등장해가지고 같은 내용 얘기하는데 본 영상은 정말 거의 한 16분의 1 크기로 줄여버리고 다른 그 뭐 스크린샷이나 스티커 자료를 옆에서 해놓고 그리고 챗GPT를 약간 게스트처럼 동원시켜가 네네. 글 대본이 애초에 그렇게 기획이 좀 된 네.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AI 이미지스러운 거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챗GPT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 응답해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토요일 업로드 기한을 맞췄는데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제가 결과적으로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 16분의 1로 줄여버린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새벽에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때 일단은 그 일은 끝났지만 그 이후로 내가
물론 업이기도 하고 물론 이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재미를 일도 챙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직업인데 이거 이렇게만 해버리면 내가 과연 이 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수익도 수익이겠지만 재미도 없어버리면은 네. 이거 안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최근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유튜브는 어떤 분들은 뭐 구독자 수가 커야 조금 뭐 괜찮다 그렇게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그냥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를 수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극단적인 사례는 어떤 회사가 이제 출연자를 모집을 해요. 출연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출연자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예. 가이드를 다 준 아. 상황에서 이렇게 그분이 출연해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특히 그런 분들은 보통 외적으로 조금 뛰어난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채널 엄청 빨리 키워요. 왜냐면 제작 전문적인 사람들 붙었으니까요. 그렇죠. 퀄리티도 좋고. 예. 그렇게 수익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재미가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네. 특히 이런 영화 드라마 리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취미로 시작되신 거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취미에다가 네. 하나가 더 있다면 네. 이제 약간 제 취향이 네. 제가 남들한테 즐거움을 제공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래 예전에 했던 일 중에 축제를 만드는 일을 네. 했었거든요. 네. 결국 그것도 콘텐츠라고 생각한다면 오프라인 콘텐츠를 만들던 일이었는데 네. 제가 기획하고 구축한 세계관에 남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찬 거예요. 네. 심지어 그게 큰 돈이 벌리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유튜브의 시대가 도래를 해서 네. 좀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획 같은 경우를 빡세게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대표적으로 1일 1쇼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1일 1쇼츠 하다 보면 터지겠지라고 하는데 터지긴 터지겠죠. 근데 그 상한선이 한 조회수 1만, 2만 뭐 이러다 뭐 약간 썸네일이 자극적이면 몇 백만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만 터지지 다음 건 안 터지거든요. 그 말인즉슨 기획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1일 1쇼츠도. 그러니까 처음에 팟캐스트 나오신 분도 기획을 엄청 빡세게 하시고 1일 1쇼츠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의 그분이시죠. 네, 네, 기획 기획 엄청 하시던데. 네, 기획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은. 근데 대부분은 그냥 기획도 안 하고 일단 찍어서 1일 1쇼츠 올리거든요. 그러면 영상 개수만 늘어나고 당연히 다른 데랑 차별점도 없고 시간만 날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은 거기서 이런 생산성이나 습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기획을 빡세게 해서 영상 하나를 제대로 만들면 채널이 빨리 크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고재영님 같아요. 재밌죠. 롱폼이 30개더라고요. 근데 구독자 100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업로드 주기도 엄청 길죠. 거의 한 달에 하나씩 올라오는데 네. 사람들이 한 달에 한 개 올라와도 그거는 기다리고 볼 만큼의 엄청난 재미적인 기획과 퀄리티. 그렇죠. 기획과 퀄리티가 있으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AI로 찍어내서 잘 된 분들도 있지만 극소수는 그래도 기획을 먼저 빡세게 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네. 제작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특이점은 저는 영화 드라마 리뷰 채널을 분석해 보면은 항상 장르별 국가별로 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드를 보는 사람이랑 국내 한드를 보는 사람 좀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럼 미드 중심의 채널에서 한드가 올라오면 조회수가 좀 안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드라마 이런 리뷰 채널에서 스릴러로 잘 된 채널들이 있잖아요. 스릴러 리뷰에서 그런 채널에서 갑자기 로맨스 코미디가 올라오면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장르별, 국가별로 갈리잖아요. 네. 이런 걸 좀 느껴보셨나요? 예. 특히나 네. 그게 원래부터가 영화 리뷰계 네. 드라마 리뷰계에 있었는데 네. 요즘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히려 더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워낙에 컨텐츠가 네. 홍수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릴러다, 로맨스다 요 정도 수준으로 세분화됐던 게 이제는 그냥 작품으로만 그냥 더 세분화된 것 같거든요. 약간 OTT도 들어가지 않아요? OTT. 그렇죠. 사실 OTT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워낙에 많은 콘텐츠를 네. 비교적 영화관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네.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 작품에 대한 팬층이 더더욱 네. 확고해졌고 예를 들면 뭐 웹툰이 나오면 그 네. 웹툰이 실사화가 나오고 드라마하고 소설이 되면 그 팬은 이렇게 쭉 가는데 네. 이 팬이 옮겨가기는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스릴러여도 이제는 작품만 달라도 안 옮겨가더라고요. 맞아요, 잘.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심해진다고 저는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 입장에서 좀 더 힘들어진 거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인기 있는 소재에 대한 리뷰를 해서 잘 나왔는데 이 사람들 다음 영상을 끌고 가기가 옛날보다 어려워진 거죠, 이게. 엄청 빡세네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지점이기는 한데 네. 근데 이게 또 사람들 마음에 달려있는 취향에 달린 그럼요. 문제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뭐 강제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맞아요. 콘텐츠별로 구독자 수 들어온 파이가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예전에 영화 드라마 리뷰 콘텐츠를 분석할 때 보면은 그냥 영화를 다 나눠가지고 장르나 이런 거 나눠가지고 따져서 영상 한 개당 비율을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스릴러는 33개 올라왔고 로맨스 코미디는 17개 올라왔어. 그럼 이게 총 조회수 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총 조회수 나누기 33개, 뭐 17개 해가지고 스릴러 같은 경우는 영상 한 개당 평균 구독자 수 증가수가 얼마다. 그리고 뭐 로맨스 같은 경우는 영상 한 개당 구독자 수 증가수가 스릴러보다 낮다 이러면 그냥 로맨스 코미디 안 하고 스릴러 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냥 완전 노가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화되어 있는 게 점점 저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제 생각에 어디까지 갈 것 같냐면, 물론 이게 제 주관적인 네. 얘기죠. 지금 장르로 분화됐던 게 작품으로까지 분화됐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한 작품 안에 장면별로도 나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워낙 짧게 다 클립으로 보내버리니까 맞아요. 그 장면만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그렇네요. 그 캐릭터별로 분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아, 이제는 한 작품 내에서도 또 그룹이 나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 원초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완전 이제는 스토리 그냥 요약.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창작자도 이제 기존의 스타일 리뷰가 안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미 그러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니면 진짜 말씀 주신 대로 AI처럼 그냥 새로운 스토리 창조해 버리거나. 네. 그래서 저는 더욱이 네. 제가 영화 유튜버로 뜨고 싶은 거지 영화로 뜨고 싶은 게 아닌 거죠. 이게 근데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죠. 쉬우면은 참 아,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영화 드라마 리뷰. 네. 물론 이제 이동재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프로페셔널하셔서 좀 다른 분야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분의 색이 확고하기 때문에 네. 그분이 뭘 한다라고 하면 영화의 장르나 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그분의 그럼요. 지식을 향유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듯이 그렇죠. 결국은 사람들의 취향은 계속 바뀌겠지만 네. 바뀌지 않는 거는 창작자 고유색이다. 이 생각까지는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는 이걸 항상 따져야 되거든요. 정보 카테고리냐, 재미 카테고리냐.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정보 카테고리죠. 네. 그래서 일반인 리뷰어 분들보다 이동진 평론가님이 훨씬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왜냐면 그분은 전문가라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막 이런 거 찾아보니까 구글이 처음 생겼을 때 이게 전 재미가 우선이냐 정보가 우선이냐 항상 궁금했는데 레리 페이지가 유튜브를 만들 때 정보의 최적화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미보다 정보가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보가 필요한 순간에 유튜브가 완전 직격타로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런 데이터 같은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대요. 개발자들이라는 입장에서 플랫폼이 사용이 불편했고. 그래서 다른 인터뷰 보면은 지금 AI가 약간 변곡점인 이유는 뭐 단순히 이게 대화를 들어줘서가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정보를 했을 때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검색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막 키워드도 잘 찾아야 되고 걸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물어보면 바로 필요한 정보를 눈앞에 갖다 주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약간 유튜브가 대체하기는 힘든 플랫폼이긴 하지만 유튜브가 생긴 이유는 각 이용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AI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영화 리뷰 카테고리에서도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시청자들의 시각도 합쳐져야 되지만 이 상우님만의 명확한 그렇죠. 시각이 있어야 돼요. 네. 오히려 더 그게 더 커져가는 네. 느낌이 사실 네. 대중적인 그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네. 훨씬 더 빠르게 네. 간편하게 해주다 보니까 저는 저만의 색과 저만의 네. 그런 차별적인 리뷰가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을 보러 갈 때 물론 유튜브에서 찾아본 사람도 있겠지만 급하면은 AI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스토리 네. 1편부터 7편까지 요약해줘. 지금 보러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파이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스토리 요약이나 이런 부분도 AI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영상물 같은 거 잘 만들면. 네. 이제 상우님만의 명확한 시각이 있어야 이런 거 다 작품별로도 갈리지 않고 말씀 주신 거죠.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런 최성훈님의 사고 실험 나갔을 때 사람들이 엄청 봤거든요. 네. 그냥 그분의 생각을 듣고 싶으니까요. 카테고리 상관없이 그렇게. 이게
약간 저도 AI에게 약간 네. 위협당하는 입장이 있는데. 정보 카테고리는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게 어쨌든 뭐 AI 에이전트 이런 어떤 분들이 막 이거 하자고 했는데 뭔가 제가 이게 실력이나 이런 게 나중에 도태되거나 이러면은 AI 에이전트한테 밀리겠죠. 이런 유튜버 분들한테 정보를 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보성 카테고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군요. 이 시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걸 앞으로 할 건지. 어. 그래서 마커스 브라운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공대를 갔어요. 대학교를. 거기서 이런 기술 쪽을 전공하면서 경영도 같이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 경영이에요, 전공이. 제일 그 정말 두 마리 토끼네요. 네, 그래서 그분의 시각은 일반 리뷰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전공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영화 리뷰 유튜버로 뭔가 이제 상우님께서 유명하시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그러면 영화 리뷰에 관해 가지고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네, 그래야겠네요. 네. 아니, 참 약간 과제가 너무 AI를 이겨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재 셰프님도 똑같잖아요. 안성재 예. 셰프님 유튜브 한 이유 그 인터뷰 보셨어요? 아니요. 어땠나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은 맛집에 대해서 리뷰를 많이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작한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재료나 그런 뭐 문화도 뭐 알아야 되고 뭐 셰프님들의 개인적인 습관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에서 맛집 리뷰하시는 분도 거기 가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음식 같은 거 리뷰를 하려면 진짜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고 문화도 따져가고 거기에서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생각까지 들어가는 게 결국 흑백 요리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채널은 잘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레시피 카테고리도 이 선발주자들이 좀 강하게 있죠. 예. 엄청 그렇죠. 네, 엄청 대중적인 카테고리잖아요. 네. 근데도 셰프님 안성재 셰프님의 채널이 잘 되는 이유는 그분만의 명확한 기준 분석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간 제가 본 인터뷰 그 인터뷰 기사 중에 육식맨님 생각이 지금 네. 문득 네. 든 게 그 육식맨님이 하시는 컨텐츠 중에 이렇게 이제 고기 관련 요리들 네. 리뷰 많이 하시는데 국내 한정이 아니라 해외 것도 많이 한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해외 거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소위 그냥 맛집 리뷰어들이 하는 거죠. 맛있어요. 뭐 네. 식당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다 보니까 그 집이 거기 왜 생겼는지 배경이랑 문화랑 막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리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일반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약간 뭐 다큐 보는 느낌처럼 정말 풍성한 영상이다라고 하고 좋아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약간 그 느낌이 그쵸. 약간 들었거든요. 그냥 리뷰가 아닌. 네. 퀄리티예요 결과적으로 네. 콘텐츠는. 왜냐면 지금 콘텐츠가 너무 많고 그 중에서 진짜 퀄리티 쓰레기 같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런 시청자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의 한정된 시간 안에 퀄리티가 좋은 콘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죠. 네. 진짜 이런 AI로 만든 쓰레기 같은 거 말고 그냥 진짜 막 정보도 들어있고 화면 때깔도 좋고 괜찮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도 그렇고 뭔가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분들도 좀 얼굴이 잿빛이 되는 분들 그 경각 캠핑님 아시죠? 네. 그분은 이거 약간 좀 빡센데요 너무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역시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어려워요. 유튜브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어쨌든 이게 그래도 정보가 저는 상자모님께서 하시는 정보 자체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썸네일 스타일만 바꿨는데 그때 조회수도 많이 늘고 뭐 채널 컸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겉에 이 포장이 약간 문제였다는 뜻이죠. 정보는 괜찮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죠. 왜냐면 그때랑 저랑 1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썸네일 바꾼 거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예, 맞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시간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그게 효과가 있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제작 단계가 3단 구성인데 네. 썸네일 만드는 게 원래 편집 단계인 2단계였다가 네. 3단계로 이렇게 네. 내린 이유가 네. 썸네일에 쓰는 체력이 되게 많아가지고 내려둔 거거든요. 제가 이게 단계가 정해진 이유가 약간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에 틈틈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네. 편집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이게 노동이다 보니까 네. 힘들잖아요. 끝내고 나면 네. 길 영상일수록 오래 걸리고 네. 저는 이제 그 후 편집, 그러니까 후 썸네일이거든요. 편집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썸네일이 들어가는. 네. 근데 썸네일도 편집 과정 중 하나기는 한데 네.
영상 편집 끝내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힘들죠. 상황에서 썸네일 만들려니까 아이디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다음날 좀 리프레시 했을 때 하면은 좀 더 잘 되길래 네. 그래서 이거를 단계를 이렇게 3단계로 내려보낸 거거든요, 네네. 이게. 근데 그만큼 그 말은 즉슨 썸네일을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좀 네. 그게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썸네일만 바꿔도 진짜 조회수가 올라가는 현상을 여러 번 목격했고 여러 번 느껴봐가지고 네. 이거 제 느낌으로는 한 5일까지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신기한 인사이트 두 개가 있는 게 네. 이게 한 케이스에서 발견된 건데 네. 예전에 그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네네.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속편이 한 거의 10년 넘게 해가지고 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글래디에이터 영상을 탁 올렸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네. 총 3개를 올렸습니다. 2개는 개봉 전에 예고편을 리뷰한 네. 거였고 하나는 영화를 보고 나서 본편 리뷰였는데 예고편 영상 2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괜찮았었거든요. 네. 근데 리뷰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처음 거는 좀 뭐 쏘쏘했고 두 번째 거는 예고편 리뷰 괜찮았고 그 다음 본편 리뷰를 올렸는데 이게 제일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썸네일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 5일차 됐을 때 그냥 5일차쯤 되니까 이 사실상 거의 포기 단계 들어가고 네. 마지막이다 싶어서 네. 두 번째 올렸던 영상이랑 썸네일 똑같은 거 그냥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냥 정말 하나도 안 바뀌고 글자만 바꿨어요. 제목이랑 네. 그냥 똑같은. 근데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썸네일이 약간 구조적으로 좋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네. 이게 왜 되지?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인사이트였거든요. 네. 시간이 리뷰를 올린 지 5일 지나서 썸네일을 바꿨는데도 올라갔고 심지어 영상이 똑같은 썸네일인데도 그 네. 썸네일이 입증이 된 거면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좀 음. 사례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썸네일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답답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유튜버 분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막 촬영이나 기획까지 합치면 보통 일주일 걸리잖아요. 네. 영상 하나에. 네. 그 일주일의 시간을 투여해서 영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겉에 포장은 30분에 끝내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네. 안타까워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충 만드니까 썸네일 같은 네, 경우가 네. 30분이면 진짜 대충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겠죠. 그래서 썸네일을 나타내는 지표가 노출 클릭률인 이유가 네.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썸네일을 그냥 하나만 딸랑 만들고 이제 업로드하고 나가서 놀죠. 근데 업로드하고 나가서 놀면 안 돼요. 네. 끝나고 계속 업로드하고 봐야죠. 실시간 그 조회수를 보면서 지금 썸네일이 문제인가 체크해가지고 썸네일 계속 바꾸면서 그렇게 완성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상자모님도 그 썸네일을 지금 포맷을 완성시킨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지금 완성은 안 됐지만 네. 예전보다는 진보된 거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일단은 사람 얼굴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네. 영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배역이 네. 나와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그 소위 얼박이라고 네. 확대 크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레터링은 절대 많이 안 들어가고 네. 어쩔 때는 그냥 글자 한 번도 안 낼 수도 있고 쓰고 싶은 글자 제목에다 넣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얼굴 크게 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어떤 작품 하고 있다를 나타내는 정도. 그래서 네. 영화 로고는 거의 네. 반드시 들어가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짠 게 아니라 네. 그 잘하시는 분들 거 보고 따라한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분들도 이게 자기가 엄청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완성된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 잘하시는 분들 거 예를 들면 네. 이분은 이거 잘하는 이분 이거 그거 그냥 하나씩 다 추출해 갖고 제 거 그냥 집약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분석이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살림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코스트코 템 리뷰. 예.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썸네일에 코스트코 로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봤을 때 코스트코 영상이거든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로고가 들어가야 이런 이미지와 함께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긴 네. 하거든요. 예전에 오징어 게임 시즌 2 할 때가 네. 작년에 약간 피크 기간이었는데 네. 썸네일 칭찬 댓글도 있었었어요. 그럴 때 되게 뿌듯하죠. 이거 괜찮았구나. 네. 심지어 제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썸네일이 아닌데도 시청자들이 좋아할 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 초반에 얘기했던 내가 좋아한 게 아니라 시청자 좋아한 걸 따라가라 그럼요. 이 케이스. 그래서 네. 한번 입증 딱 되니까 그냥 그거 스타일 따라서 그대로 그냥 쭉 뽑아버리고 막 네. 계속 그랬던 거. 근데 그게 대부분이 우측에다가 사람 얼굴을 넣고 배역 네. 얼굴을 넣고 그리고 이왕이면 약간 감정이 서려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요. 이렇게 표정이. 네, 표정 이렇게 놀라거나 네. 약간 화나 있거나 네. 소리 지르거나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절묘한 네. 딱 샷이 얼굴이 딱 들어가고 그리고 네. 뭔가 부가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왼쪽에다 정말 짤막하게 하는데 이 요소가 절대 너무 난잡하면 안 되고 약간 네. 요런 이제 스타일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썸네일을 잘 못 만드시는 분들은 강아지 카테고리를 보면 돼요.
강아지 카테고리 특히 속삭이는 몽자 아세요? 네, 몽자 그 푸들. 네. 네. 거기 보면 잘 만드는 표정이 거. 기가 막혀요. 얼굴. 그러니까 썸네일만 봐도 강아지들도 얼빡하잖아요. 네. 얼빡하는데 그냥 얼빡하면 안 되고 강아지가 이렇게 표정이 드러나게 얼빡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뭔가 그 표정을 유치했을 때 뭔가 사건이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긴 하거든요. 다 똑같아요. 네. 강아지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카테고리에서 이런 쇼츠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얼빡 형태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약간 표정만 들어가게 썸네일만 만드셔도 쇼츠의 조회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는 결과적으로 인물이 어떤 그런 스토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사건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분석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약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의 시작이 썸네일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그럼요. 네, 하게 됐습니다. 이게 영초가 아니구나. 이게 썸네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네. 그 허들을 넘어서야 맞아요, 내 영상이 맞아요. 시작되는구나. 이게 약간 그냥 썸네일이랑 영상 비율을 50대 50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심플한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클릭 못하면 끝이니까요. 네. 클릭 못 받으면. 또 사람들은 그냥 훅 지나가 버리니까 그 순간을 잡으려면 진짜 뭐 이렇게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안 되지만 정말 자극 딱 한 번에 딱 이거 눌러보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상우님께서는 유튜브를 하신 지 꽤 오래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한 만 3년이 넘어갔죠. 네.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신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변에? 약간 고민할까 말까 물어보시는 분들? 있었죠. 그럼 네. 보통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해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저도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무슨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그렇게 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고 싶으면 당연히 해보라고는 하죠. 근데 다만 그때는 예전에는 이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요즘에는 하기는 하되 그 책임이 무조건 따를 거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뭐랄까 그 어설프거나 대충 하면은 스스로를 아쉬워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표현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약간 전력 스플린트 하는 마라톤인 거예요. 맞아요. 체력 안배하는 마라톤이 아니라 그냥 주구장창 전쟁터에 계속 사는 느낌으로 하는 진짜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왜냐면 다들 유튜브 시작한다는 거 기대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 기대 만족하려면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렇게 해도 완전 퀄리티 싸움인데. 근데 그래도 그거라도 안 하면 확률이 0%에 가까우니까 전력 질주 마라톤 한다고 예전에는 이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면은 제가 속인 기분이 들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면 하는 건 정말 좋고 해보라고 권하고 싶지만 정말 진지하게 할 거면 제대로.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왜냐면 퀄리티가 차이 나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온 말 같아요. 뭔가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게 수익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광고 같은 경우는 뭔가 많이 들어오세요? 제작사나 이런 유통사에? 이게 제가 다른 분야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확실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뭐 고목님이나 지부민님 같이 업계 최정상이면은 또 그게 다르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확실히 다른 같은 저와 등급에 계신 채널 분들을 비교하면 저는 확실히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단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했어요. 물론 이게 너무 케이스가 좀 천차만별이지만 이게 보통 유튜버끼리 단가 얘기 무조건 하거든요. 맞아요. 궁금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제가 저는 이 정도 부르는데요. 일단 부르는데 하면은 그렇게 많이 하나요? 막 이런 케이스가 몇 번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그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기는 하죠. 시리즈가 된 경우에는 또 그게 또 약간 세트 느낌 삼아서 약간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분량이나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의 창작의 자유도의 제한을 어디까지 둘 거냐에 따라서 좀 나뉘기는 하는데 근데 진짜 영화 리뷰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땐 높네요. 저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했는데 받아줘가지고. 근데 단가 작기 나름이라서. 받아줘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정찰제가 아니니까. 맞아요. 단가 작기 나름이고 그렇게 자기 개발 유튜버 분들은 출판사에서 보통 들어올 텐데 그럴 땐 단가가 보통 낮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저보다 확연하게 높은 분을 뵙지는 못했거든요. 많이. 맞아요. 근데 그
토탈은 차이가 거의 없기는 저는 이제 그만큼 수가 안 들어온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수의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꼴도 네.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꼭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단가는 뭐 25% 저희 네. 25% 50%요 정도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참 이게 분야에 따라서 광고주의 그 취향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수익적인 관점에서 유튜브 자체를 조금 운영하시는데 부담은 되시지 않으세요?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요. 부담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장 들어오는 광고에 대한 단가에 대한 뭐 고민도 네. 고민이겠지만 네. 저는 앞으로의 확장의 미래에 네. 대한 그 부담이 항상 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마냥 계속 이것만 기다릴 수는 또 없거든요, 이게. 그쵸. 근데 또 뭐 예를 들면 뭐 네. 반려동물 유튜버 분들처럼 굿즈를 막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혹은 이미 나와 있는 반려용품을 매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유통의 일을 네. 해준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 뭐라 해야 될까 비즈니스와 수익적인 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업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네. 미래에 어떤 비즈니스를 구조를 차릴 것이냐 BM을 차릴 것이냐 여기에 정말 좀 부담이 좀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영화, 드라마 리뷰 카테고리의 수익 방법은 영상 길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예. 왜냐면 광고주 파이도 적고 그 광고가 맞습니다. 다 그쪽으로 가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영화 산업 자체가 그렇게 맞아요. 약간 예, 고도화된 예, 비즈니스가 맞아요. 아니거든요. 예, K-팝 같은 경우는 공연도 있고 굿즈도 있으니까 팬분들이 그런 걸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매출이 막 수백억 나오잖아요, 네, 아티스트에. 네. 근데 영화는 제가 이거를 그 어제 이 프로젝트 서머님이라는 예, 분한테 예. 배웠는데 그분이 되게 인사이트가 많으시거든요. 그분이 얘기해 주신 거는 영화 같은 경우는 약간 흥행 비즈니스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을 엄청나게 투여를 하잖아요. 네. 엄청나게 투여해서 이게 뭐 500만에서 1000만 가면은 뭐 수익이 뭐 2배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빵 터지려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것 빼고는 없어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게 빵 터졌을 때 뭐 굿즈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선제업고 티어가 빵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잘 된 이유는 거기서 파생되는 굿즈나 이런 비즈니스들이 잘 됐대요. 근데 영화는 생각해 보시면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된 게 넷플릭스가 들어왔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원래는 영화 분야가 아닌데 영화관으로 침투하면서 영화 업계가 이제 거의 무너졌잖아요. 예. 코로나 전후로 회복이 안 된 분야는 영화관밖에 없대요. 네. 넷플릭스가 들어왔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넷플릭스라는 구조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묘한 이야기가 대박을 터지니까 뭐 게임도 나오고 굿즈도 나오고 무슨 넷플릭스 하우스 같은 이제 오프라인 공간까지 맞아요. 확장하는 예, 구조로 예, 가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제작사가 못해요. 그 IP는 넷플릭스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만 좋은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또 특이점은 생각해보시면 이 넷플릭스가 들어오기 전에 영화사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기주가 콘텐츠를 빵 터뜨려가지고 500만, 1000만까지 가가지고 수익을 막대하게 거뒀는데 이제 그게 다 넷플릭스 쪽으로 가버리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배우의 몸값을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예. 그럼 제작사는 이 성장 한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채널 한계선이 이제 명확한 거죠. 500만에서 1000만까지 터지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는데 넷플릭스가 그걸 다 먹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작사는 돈을 못 버는 상황인데 배우분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떴잖아요. 네. 그럼 제작사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넷플릭스 때문에 이제 영화 제작사가 망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막 넷플릭스 당했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당했다. 네, 영어로 아예. 진짜 관용어네요. 네. 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화사들이 더 살아남기 힘든 구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국내 영화 같은 경우도 들어보니까 원래는 뭐 1년에 한 20여 편 정도 만들어졌는데 12편으로 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자체가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버려가지고 영화 산업 자체가 그렇게 된 이유는 영화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디테일하게 안 만들어놔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K-팝처럼 만들어놨어야죠. 굿즈나 이런 것들 다 미리 선진화시키고 뭔가 영화가 터졌을 때 그걸 뭐 오프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던지 예전에 뭐 천국의 계단 했을 때 뭐 촬영지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하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넷플릭스가 들어오니까 배우 몸값도 또 올라가고 이제 매출도 벌어들일 수 없으니 이쪽 계속 망하는 구조로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 중소 영화사들은 없고 그나마 디즈니나 좀 네. 버티는 거군요. 넷플릭스 대항마로 그나마. 그나마 버티는 거죠. 디즈니 근데 워낙 크니까. 더 심해지겠죠. 왜냐면 넷플릭스는 계속 제작비 엄청 투여해서 규모가 커지고 뭐 A급 배우들 다 오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하나 터지면은 그걸로 이제 막 IP 비즈니스 엄청 하잖아요. 네. 근데 영화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뭐 범죄도시 나오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범죄도시 1편, 2편, 3편, 4편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4편 이후로 낼 수 있는 게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 4편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1편, 2편에 비해 조금 사람들의 신선도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똑같은 네. 이미지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영화가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특이점이 생기는 거는 영화 산업이 뭔가 계속 하향세가 가면은 영화 드라마 리뷰 유튜버 분들은 더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공생 관계잖아요. 네. 그럼 이제 넷플릭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가 넷플릭스에서 뭔가 못 쓰게 하면 끝나는 구조로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사실 뭐 아직 해결은 못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래서 제가 영화 유튜버에서 영화의 비중이 아니라 유튜버의 비중을 두려고 하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라이브와 팟캐스트에 더 약간 네.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한다고 네. 하면 물론 영화 리뷰를 하고 작품 리뷰를 하고 네. 얘기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당연히 정보의 퀄리티는 네. 제가 질 높은 정보를 생산을 하고 네. 그걸 향유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봐줬으면 제가 네. 그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고 저를 봐줬으면 네. 하는 마음에 그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직접 등장하는 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네. 노출시킬 수가 없는데 팟캐스트나 라이브는 이제 제가 등장하려고 예상을 네.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넷플릭스 당이다처럼 또 하나 관용어 제가 최근에 들은 네. 재밌는 게 넷플릭스 일황 시대라고. 네. 아, 맞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미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미 그렇죠. 본 지 오래됐고 네. 그래서 넷플릭스의 이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계속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근데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차별화나 나의 저만의 팬덤이 딱 확고하다면 넷플릭스가 최소한 내치진 않진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나 결과적으로 인터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는. 근데 네.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생긴 카테고리가 제가 2024년도에 느낀 거는 영상툰이랑 인터뷰 콘텐츠예요. 근데 둘 다 얼굴이 제대로 안 나와도 되죠. 그 영상툰 같은 경우는 인터뷰랑 좀 다르게 인스타툰에서 좀 많이 넘어왔어요. 그런 뭐 신혼여행 하시는 부부 그런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엄청 빵 터져가지고 100만까지 가서 네. 뭐 땡땡은 여행 중인가 뭐 하여튼 그 채널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채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 인스타툰 하시던 분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별개고 인터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게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 채널 일정 수만 돼도 지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자기 홍보를 하려고요. 근데 잘 안 되는 인터뷰 채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것도 맞긴 한데요. 정확한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네. 능력이 안 돼요. 진행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그쵸, 진행의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안 되는 채널들은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에 나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엄청 빠삭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도가 많이 낮은 상태, 거의 없는 수준에 막 이렇게 그냥 찍는 거죠, 카메라로. 편집이랑 이런 건 좀 수월하니까 그냥 초대 받아가지고 처음 만나서 뭐 이런 거 찍을 테니까 뭐 떠오르는 거 물어보고. 근데 세세하게 아까 똑같은 거죠. 기획하실 때 엄청 세세하게 하잖아요. 질문지 같은 것도 엄청 세세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최성훈의 사고 실험 그 채널이 잘 되는 이유는 그 PD님이 엄청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 분인가 그분이 엄청 칭찬해요. 엄청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 다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나 팟캐스트 콘텐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군요. 자료 준비도 많아야 되고, 당연히 만약에 어떤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그 배우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배우의 필모그래피는 당연히 숙지하고 그 작품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걸 엄청 빠삭하게 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 채널도 그 채널 어떻게 컸는지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약간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는 생각 너무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타겟책 중에 가장 접해볼 시도해볼 봄직한 컨텐츠가 팟캐스트고 좀 더 나아가서 저는 라이브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라이브로 한번 하고 그걸 그대로 편집을 해서 팟캐스트로 또 쓰고 약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레퍼런스로 막 슈카월드님이나 침착맨님이나 이런 분들 좀 주로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슈카월드님 보니까 거기도 이런 직원이 완전 자료조사 엄청 빡세게 하더라고요. 네, 항상 자료가 남다르죠. 네, 퀄리티가.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 약간 팟캐스트나 인터뷰 핵심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를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요? 네. 느낌이 딱 옵니다. 사실 오늘 이거 팟캐스트 사전 질문지 주셨을 때
제가 밖에서 잠깐 보고 네. 제대로 이거 답변들 다 이거 생각해 본 건 이제 나중에 네. 집에 들어와서 했는데 밖에서 이거 딱 봤을 때 양이 어마어마해갖고 네. 잠깐 질문지가 너무 많은데 이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인터뷰의 그 이해도가 그 인터뷰어가 딱 확실히 네. 더 확연히 갖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씩 이걸 오늘 여기서 네.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답변을 다 준비하기는 했거든요. 다 아. 써봤거든요. 너무 빡세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제 스스로 성찰한 시간처럼 네. 됐어요. 다 왜냐면 그만큼 이해도 높은 질문들이 네.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목표도 이거 하면서 정해보고 막 그러면서 썼기 때문에 또 네. 금방 또 썼거든요. 근데 그 사전 준비와 기획, 이해도 이 부분을 네. 어제 사전 질문지 주신 거 딱 생각하니까 이해가 바로 확 됩니다. 이 네. 정도는 해야 네, 준비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 이게 상대가 나오는 사람도 네. 그만큼 이렇게 준비해 주는데 나도 해야지 하고 딱 이렇게 그쵸.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빡세게 해야 네, 되겠구나. 그냥 마이크랑 카메라만 갖다 들이대는 방식으로 인터뷰하면 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배우에 따라 갈려요, 나오는 분들은. 그러겠네요. 네, 네. 이 둘 다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청자가.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상자님의 이런 인사이트도 궁금해갖고 저의 생각도 궁금해야 같이 붙고, 그래서 나영석 PD님이 대단한 거잖아요. 배우한테 안 갈리고 자기한테 팬덤 붙이는. 네. 카테고리는 재미 쪽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비슷하게 최근에 이것도 팟캐스트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잘 됐었을 때 랭킹 스쿨 네. 유튜브 채널이라고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행히 정말 좋은 기회로 섭외가 돼가지고 네. 갔다 왔거든요. 네. 이 느낌이었어요. 그런 팟캐스트죠. 예, 네. 약간 큰 원탁에 네. 이렇게 3명 앉고 가운데 그 MC 분이랑 저랑 또 다른 패널 분이 양옆에 네. 앉아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특히 그 한 분은 네. 이제 저는 그냥 순수 유튜버고 네. 한 분은 아예 전문 기자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인사이트 네.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 네. 돌아가는 현장 반응 네. 요렇게 해가지고 네. 하니까 좀 내용도 네.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분은 전문 기자답게 이해도가 굉장히 네. 있으시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티키타카를 할 때 일반인스럽지 않고 더 네. 뭔가 좀 더 그 드라마 작품에 네. 대한 진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상이 재밌어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준비는 더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워낙에 유튜브에 네. 대해서 또 많이 아시니까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나왔지만 사전 질문지를 보고 네. 이거 준비 최소 선생님 한 거 이상으로 해가야 이게 네. 이 촬영이 누가 되지 않겠다. 너무 빡세게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촬영이란 게 네. 또 한 번에 딱 잘 돼야 또 그게 좋은 그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괜찮았는지 엄청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편집하는데 너무 빡세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한 그거 2시간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팟캐스트가 확실히 저한테는 네.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또 고민해보고 네. 또 생산해보겠습니다. 핵심은 2명이에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2명이에요. 네, 무조건. 2명.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